안녕하세요. 명리다움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장간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원국을 살펴보게 되면 천간, 지지, 지장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간은 하늘이면서 어느 누구든 우러러 볼 수가 있는 곳이 잘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나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글자를 늘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지는 땅이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뜻합니다. 천간과 지지 사이에 모든 만물의 인생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지장간입니다. 첫 번째, 계절의 변화에 따른 무기토 역할을 볼 것이고 두 번째, 사생지, 사왕지, 사고지로 나누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세력에 보면 지장간이 다 나타나 있는데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장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명리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장간 글자를 보면 천간의 글자와 똑같습니다. 그 말은 천간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다. 잠재된 의식이며 무의식이고 습관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낼 수도 있고 모르고 숨겨질 수도 있으며 운에 따라서 드러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간의 글자는 다 아실 것입니다. 간목부터 개수까지. 각각 살펴보면 간목은 양간이고 을목은 음간이며 양간, 음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운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간목부터 모토까지는 양의 기운이고 기토부터 개수까지는 음의 기운입니다. 자, 갑을목은 목기운이죠. 수직 상승합니다. 식물들이 쭉 자라나게 되죠. 병정화는 화기운입니다. 확산하고 퍼지게 됩니다. 상승과 확산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계속 이어지게 되면 순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토가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의 양의 기운을 무토가 모아서 기토로서 음의 기운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경신금의 음의 기운으로 하강 수렴하면서 임계수로 변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다시 양의 기운으로 되고, 양의 기운을 무기토로 변환해서 다시 음의 기운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바로 천간의 기운입니다. 그 다음은 계절을 도표로 나타내고 하는데요. 봄은 인묘진,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토인데 인묘진 진토는 봄의 기운을 마무리하면서 여름의 기운을 준비하고 사오미 미토는 여름의 기운을 마무리하면서 가을의 기운을 준비합니다. 술토 역시 마무리하고 겨울의 마무리는 축토가 해줍니다. 이렇게 토는 뚜렷한 특성은 없지만 이처럼 계절이 순환될 수 있게 변환될 수 있게 전환장치이자 환절기이면서 또 잘 순환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과 음으로 나뉘어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봄과 여름은 모든 만물을 성장시키면서 또 번식시키면서 양의 기운으로 수직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기운을 다시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기토였죠. 기토로서 음의 기운으로 바꿔주고 또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가면 또 기토로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음토가 오게 됩니다. 축토, 미토, 가장 추운 겨울의 축토, 가장 더운 여름의 미토, 기토로서 음양의 기운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운에서 축토, 미토가 올 때는 어떻죠? 변화가 많고 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도 하지요. 지장간을 전체로 보게 되면 세 가지 역이
중기, 분기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라는 것은 그 전 계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전 달의 기운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몇 분 몇 초 돼서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그 기운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중기는 본격적이면서 분기는 가장 강력한 글자, 자기 자신입니다. 그 계절의 가장 강한 기운이 분기로 오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문을 열어주는 것은 사생지입니다. 봄의 임목, 여름의 사화, 가을의 신금, 겨울의 해수입니다. 양간이면서 힘있게 문을 열어줍니다. 자, 무토가 먼저 오게 됩니다. 그 전 계절의 의미가 약간 당겨져 있죠. 기운이 당겨져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면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화 역시 무토로 문을 열어주고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고 신금 역시 무토로서 문을 열어주게 되고 해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왕지는 가장 그 계절이 본격적이면서 왕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만 사용됩니다. 그 계절에 해당 글자만 사용됩니다. 봄은 묘목, 여름은 오화, 가을은 유금, 겨울은 자수입니다. 사고지는 그 계절을 마무리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자, 봄은 진토, 진토는 양토이기 때문에 무토로서 마무리 자기 자신, 미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기토로서 자기 자신 마무리해주고 술토는 무토 역시 축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기토로서 마무리. 양에서 음의 균 넘어갈 때 기토가 변화시켜준다고 했죠. 또 음에서 양의 기운을 넘어갈 때 역시 기토가 변환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생지도 역시 여기 중기, 분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토로서 문을 열어주고 문 열어주자마자 미래를 바라다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기 계절, 자기 자신, 분기입니다. 자, 임목, 봄, 문을 열어줍니다. 무토로서 열어주고 열어주자마자 여름 병화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 사와 여름을 문을 열어주고 무토로서 가을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 신금의 가을을 무토로서 문을 열어주고 겨울을 바라보면서 경금 자기 자신, 무토로서 겨울을 열어주고 봄, 계절, 간목을 바라보면서 임수 자기 자신입니다. 월분율은 여기서 생략이 되었는데 사생지의 월분율은 7, 7, 16으로서 본기가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면서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월지에 인사신해가 올 경우에 그 계절에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당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계절에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인월일 때는 간목, 사화일 때는 병화, 신월일 때는 경금, 해월일 때는 임수가 바로 당령이 됩니다. 모두 양간입니다. 힘있게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양간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미래를 쳐다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면서 희망적이죠. 긍정적이고 역동적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성급한 면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왕지 역시 여기 중기, 본기이고 양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계절에 가장 왕성한 기운이면서 그 계절에 해당하는 글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묘목은 봄이죠. 목 기운의 글자만 들어갑니다. 앞에 인월 마지막 본기에 간목으로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 앞에 여기는 그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간목, 을목, 을목. 오화 역시 양으로 병화로 시작해서 정화, 유금, 가을 역시 경금으로 시작해서 신금, 겨울, 자수 역시 임수로 시작해서 음간인 개수로 마쳐지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갑, 을, 경, 신, 임, 개로 마치는데 오화만 지금 병화에서 정정이 아닌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화는 아주 뜨거운 열기, 화기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양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때도 기토가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음의 기운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요것만 다를 뿐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 계절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그래서 현재 중심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지입니다. 여기 중기, 봉기. 사고지는 그 계절을 이제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그 계절을 해당을 나타내고 중기는 그 전 계절 과거, 본기는 사고지가 다 토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 토입니다. 월분유도 9, 3, 18로서 자 본기가 가장 강합니다. 토 기운이 가장 강하고 과거는 약하죠. 3, 현재 9. 그래서 여기는 현재, 중기는 과거로 나타내고 마지막 토로 마무리합니다. 자, 진토 봄이죠. 봄의 을목, 중기, 여기 중기는 전부 다 음간입니다. 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간인 을목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전 계절 겨울의 개수, 양토이기 때문에 양간이 무토로 마무리. 여름은 나타내는 정화로 시작해서 봄의 이전 계절인 을목, 그 다음에 기토. 가을의 술토는 자 현재 계절 신금을 나타내고 있고 지난 계절 여름 정화, 그 다음에 무토. 겨울은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겨울의 개수, 가을의 신금, 음토이기 때문에 음간인 기토가 있습니다.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경험들을 모두 다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바로 사고지입니다. 그래서 과거 중심적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지장간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자 사생지, 사왕지, 사고지로 나누는 게 이해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사생지는 계절의 포문을 열어줍니다. 힘차게 열어줘야지만 역동적이죠. 그래서 임목, 사화, 신금, 해수가 있습니다. 뭐로 열어준다고 했죠? 무토로 열어줍니다. 무토는 전 계절의 기운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들어서자마자 다음 계절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 신금 역시 무토로 열어주고 들어서자마자 겨울 임수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입니다. 사왕지는 전부 다 자기 해당 계절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왕성한 때죠. 그 글자만 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화만 어떻다? 병화에서 정화로 넘어가는데 이 오화는 아주 뜨거운 열기이기 때문에 양에서 음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토가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자, 사고지는 앞 계절을 모두 그 해당 계절을 마무리를 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음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는 그 성격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진토는 봄이기 때문에 을목으로 시작해서 겨울 개수, 무토, 술토는 가을이기 때문에 신금, 음간이 오고 여름인 정화가 오면서 무토, 축토는 그 계절 개수로 시작하면서 가을에 신금이 있고 기토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지장간은 외우지 말고 이해하세요.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고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 수학의 공식을 무조건 외우게 되면 그 해당 문제는 잘 풀 수가 있지만은 문제를 조금 변형시키면은 잘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응용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명리 역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사고의 확장이 되면서 깊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장간은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니까 익숙해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장간의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리다움 지혜 상담사 정화였습니다.